자, 다음으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전율이 입실론 1, 입실론 2인 유전체 경계면에 수직으로 전개가 작용할 때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자, 우리 유전체 경계면에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정전 응력, 힘 F 공식 어떻게 돼요? 힘 F는 2분의 1 입실론 2자승 2분의 1 ED 2 입실론분의 D자승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스퀘어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 자, 이런 유전체 경계면에서 자, 이건 매질 1, 매질 2. 자, 이런 경계면이 있는데 이때 전개가 수직으로 입사한다. 그럼 여기가 E1에 대한 전개가 되고 이렇게 E2에 대한 전개가 되면 자, 이렇게 매질이 다른 지점에서는 이 변질점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겠죠. 어떤 힘이? 투과하고자 하는 F2와 반발하고자 하는 F1이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F1과 F2를 각각 구해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게 되면 경계면에서 받아지는 힘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F1, F2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본 강의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개가 수직으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D1과 투과하는 D2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D1과 D2가 D로서 같다라고 하게 되면 D는 소정에 대한 일정 상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기 수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직 조건일 때는 우리가 이 세 번째 공식을 활용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전개가 수평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평 진행 시에는 E1과 E2가 같다라고 했죠. 이 경우에는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될 건데 그렇게 나오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체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 하면은 이 3번에 대한 형태가 되는데 자, 어차피 이것도요. F1에 해당하는 값은 2 입실론 1분의 D자승 F2에 해당하는 값은 2 입실론 2의 D자승이 돼요. 그럼 두 개를 빼게 되면은 2분의 D자승이 묶이는 형태가 돼서 입실론 1분의 1 빼기 입실론 2분의 1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에서 F1이 큰지 F2가 큰지 안 나와요. 왜? 두 개 매질에서 어느 것이 더 크다라는 상세한 조건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라? 대충 이런 형태를 띈 공식을 찾으면 정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분의 D자승에 대한 공식 몇 번입니까? 2분의 D자승 4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테일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공식을 외워서 수직 입사 시 이와 같은 공식에 대한 형태를 찍어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굳이 푸실 필요가 없어요.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2m 떨어진 두 개의 무한평행 도선에 단일이당 10의 마이너스 7승의 반발력이 작용할 때 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단 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같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두 도선 사이가 반발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평행 도선에서요. 이렇게. 자, 평행 도선에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두 도선 사이는 이렇게 흡입하고자 하는 힘이 생기게 될 것이고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두 도선은 반발하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두 개의 평형 도선이 반발력을 갖다는 얘기는 전류가 왕복해서 돌아온다라고 표현했었죠. 자, 이 왕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단상 2선식 선로에서 자, 트랜스포머 자, 변압기에서 우리가 부하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면요.
연결을 시키게 되면 전류는 갔다가 돌아올 거예요. 물론 전류가 어떤 노드점에서 분배가 되는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가는 전류와 기로 전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왕복 전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반발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얼마입니까? 이때 작용하는 힘은 D분의 2I잣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원래 여기가 I1 곱하기 I2인데 현재 같잖아요. I1, I2가 같으니까 I잣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해서 단위기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류를 이제 물어봤으니까 전류는 요거 올라가게 되면 F 곱하기 D에다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밑으로 내려가지겠죠? 그리고요, 전류의 제곱을 지워주게 되면 이 루트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루트 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작용하는 힘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 길이당 10의 마이너스 요 단위 그대로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D 두 도선 간의 거리를 말한다. 자, 거리는 2m라고 되어 있어요. 2m. 그러니까 서로 10의 마이너스 지워지니까 몇 암페어? 1암페어가 흘러갑니다. 따라서 각 도선에 1암페어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해서 3번이 정답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14번 문제 또 나왔네요. 자, 이 문제는 제가 무조건 지운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벡터 포텐셜을 대입해서 우리가 인덕턴스 공식을 정리하는 게 있는데 제 교재를 보시면 이게 해설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적분에 좀 약하신 분들은 제가 해설을 해드려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적분 잘 하시는 분들은 해설만 보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14번은 삭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영양가가 없는 문제예요. 자, 다음으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A메타, B메타인 두 개의 구형상 도체 전극이 이렇게 반지름이 A메타 그리고 B메타가 되는 자, 구형상 전극이란 얘기는 우리가 콘덴서를 이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콘덴서. 그래서 우리가 한쪽을 플러스 전하가 쌓여 있으면 반대쪽엔 마이너스에 대한 전하를 축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전극이 도전율 K, 자, 여기 주변 매질의 도전율이 K예요. 매질 속에 거리 R메타만큼 떨어져 있었다면 양 전극 간의 저항값은 얼마냐? 자,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A 도체가 가지는 전이값 V1은 얼마가 돼요? 4파이 입실론 자, 4파이 입실론 분의 A분의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B 도체가 가지고 있는 전이 V2 값은 얼마가 돼요? 9도체니까요. 9도체가 되니까 4파이 입실론 B분의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그렇다면 두 사이의 전위차 값은 얼마 나옵니까? 자, 전위차 V12는 V1에서 V2 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두 개 빼면요. 4파이 입실론 분의 Q가 공통인자예요. 그러니까 4파이 입실론 분의 Q에다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되겠죠. 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전 용량 공식에서 RC는 입실론 로우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로우라는 건 고유 저항이죠. 자, 고유 저항과 도전율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 도전율 K 또는 시그마는 고유 저항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 공식에서 우리가
양 정극 간의 저항값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항값은 C분의 입실론 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 여기서 나 빠진 게 있네요.